안녕하세요. 라인 플랫폼 디벨롭먼트 팀에서 메시징 기능 개발, 스토리지 운영을 하고 있는 이대라고 합니다. 오늘은 메시징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이디 생성을 어떤 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발표의 대상인 저희의 메시징 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메시징 앱은 현재 약 2억 명의 액티브 유저가 있습니다. 하루에 이들 유저들 간에 40억 개 정도의 메시지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는지 상상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요. 라인의 시스템을 간단한 도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라인 앱은 굉장히 전형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입니다. 유저가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일단 백엔드 서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백엔드 메시지를 이 백엔드가 딜리버리를 하게 됩니다. 메시지를 수신한 클라이언트는 백엔드를 경유해서 메시지를 보내서 자기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걸 송신처에 통지를 합니다. 이것을 하루에 4빌리언 메시지를 주고받으니까요. 대략 초간에 4만 개, 5만 개 메시지를 주고받는 셈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지는 서로가 서로를 식별하기 위해서 메시지 아이디라는 아이디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디를 어떤 아이디 포맷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당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글로벌하게 유니크하고 단조롭게 증가하는 아이디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는 백엔드 서버에서 모두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타이밍에서 아이디가 생성이 되느냐면 메시지가 송신자한테서 보내지만 백엔드 쪽에서 아이디를 할당해서 수신자와 송신자 각각에게 전송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를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성기에는 메시징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빨라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쉬어있는 C 코드처럼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터넌스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는 것이 리퀘어먼트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리퀘어먼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많은 레디스 클러스터를 저희가 매니지를 했기 때문에 아이디 생성기를 레디스를 사용해서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레디스를 사용해서 아이디 생성을 하려고 하면 하나의 레디스 마스터, 레플리카를 사용한 셋업이 가장 단순하고요. 그리고 빨리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들의 백엔드에서 필요로 한 퍼포먼스를 충분히 발휘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셋업이 정말 릴라이어블 할까요? 뭔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베일러블 할까요? 그리고 스케일러블 할까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의문이 정말 문제가 될 것인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갑자기 레디스 호스트가 죽는 케이스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미 수천 대나 레디스 인스턴스를 운용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마스터만 죽었을 경우에는 레플리카 쪽으로 폴백하는 것이 가장 심플한 해결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레디스가 비동기적으로 레플리케이션을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레플리케이션이 완료되기 전에 마스터가 죽었을 경우에는 아무도 마지막에 생성한 아이디가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스터도 레플리카도 다 죽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도 똑같이 그리고 어떻게 복구를 시켜야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복구 시에 잘못해서 이미 생성된 아이디로부터 아이디의 번호를 부여하면 아이디에 중복이 발생하고 복구 완료 때까지 더 시간이 걸리겠죠. 복구 중에는 유저는 대화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버 운영상으로는 반드시 회피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에 걸쳐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마스터 레플리커랑 백엔드 간의 네트워크가 분단이 되면 아이디 생성을 실시할 수 없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메시지 송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요. 네트워크 파티션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요. 이 파티션을
봤을 때 1초 만에 해결될지 10초 만에 해결될지 또는 하루 걸릴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유저 간의 대화를 차단하게 되니까요. 이것도 발생시키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한번 리퀘어먼트를 정리해 봅시다. 우선 글로벌하게 유니크하고 모노토닉하게 증가하는 아이디라는 점. 이런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의 기독 기능이라든지 저희가 순서를 나열하는 데 이걸 사용하거나 백엔드의 스토리지의 최적화와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이 여기에 의존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파티션이나 하드웨어 장애의 내성을 가지려면 아이디 생성기가 스케일러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아이디, 이것은 API나 스토리지 스키마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킹 체인지 없이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브레이킹 체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UUID라든지 GUID와 같은 다른 형식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64비트의 인티저에서 글로벌하게 유니크하면서 모노토닉하게 증가하는 아이디 생성을 스케일러블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조사를 반복해보면 트위터가 트위트 아이디로 채택을 한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아이디 포맷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아이디 포맷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임스탬프는요. 1ms별로 갱신이 되는 필드입니다. 이 필드로 인해서 모노토닉하게 아이디가 증가하는 성질을 제공합니다. 워커 아이디에서는 어느 머신이 이 아이디를 생성했는지 그리고 시퀀스에서는 같은 타임스탬프, 같은 워커 아이디에서 생성된 아이디 간에 유니크하도록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노우플레이크를 그대로 저희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조금 포맷을 변경해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아이디와 아이디 생성기를 MIG라고 이름을 달아서 이 시스템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메시지 아이디 포맷은 MIG의 아이디 포맷은 스노우플레이크하고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임스탬프의 레졸루션이 1ms에서 10ms로 변경이 됐다는 점입니다. 즉 타임스탬프 부분이 10ms별로만 변경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원래 69년만 사용할 수 있었던 타임스탬프 필드는요. 레졸루션을 낮춰서 약 200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부분을 12비트에서 18비트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워커가 10ms 간에 생성할 수 있도록 아이디 수를 늘려서 갑작스러운 메시지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식의 아이디 생성기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들어도 머릿속에서 상상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실제 움직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레디스 마스터, 레플리카를 사용한 셋업과는 달리 MIG에서는 여러 대의 MIG들을 나열을 시켜서 로드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각 MIG에서는 아이디 생성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그 시점의 타임스탬프, 자신의 워커 아이디, 그리고 시퀀스를 조합을 시켜서 하나의 아이디를 만들고 백엔드에 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각각의 아이디는 생성된 시간이 다르면 다른 타임스탬프를 만드는 특성을 통해서 아이디끼리 나열을 했을 때 모든 호스트 간에 모노토닉하게 반드시 증가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몇 개의 호스트가 죽어도 계속해서 다른 인스턴스가 아이디 생성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호스트 간에 공유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간단히 호스트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만 있었던 아이디 생성기는 가볍게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에도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스케일러빌리티, 어베일러빌리티, 아까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해피한 상태죠. 이렇게 MIG를 적용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MIG를 도입함으로써 클라이언트, 백엔드 간의 아이디 중복이나 아이디가 반드시 모노토닉하게 증가하는 가정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테스트 중에 발견된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모노토닉하게 아이디가 증가하지 않게 된다는 문제입니다. 실은 타임 스탬프 베이스 아이디는 윤초나 NTP에 의한 시간 조정이 들어가면 아이디의 단조로운 증가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는요. 예를 들어서 이 여러 개가 생성된 아이디 중에서 두 번째랑 세 번째 아이디를 취득하는 사이에 클락 드리프트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5초 되돌아갔다고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클락 드리프트 결과 분명 모노토닉하게 아이디가 증가하지 않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정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케이스에서는요.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 NTP 서버에서 자주 알려진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클락 드리프트가 발생했을 때 회색 선으로 씌어있는 실제 타임 스탬프를 파란 선으로 씌어져 있는 이머지 아이디 스탬프가 갑자기 이를 따라감으로써 갑자기 수정이 되는 타임 스탬프로 변경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TP 서버에서 사용되는 슬루 모드처럼 주황색 선으로 씌어 있는 것처럼 서서히 타임 스탬프를 올바른 타임 스탬프로 수정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이를 사용하면 언젠가는 아이디가 모노토닉하게 이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모노토닉하게 증가된다는 그런 룰을 깨지도 않고 타임 스탬프를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저희의 백엔드 스토리지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HBase나 다른 스토리지 이외에 레디스 클러스터를 여러 개의 스토리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레디스 커맨드를 통합시켜서 아토믹하게 그리고 커맨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운드 트립 타임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레디스 루아 스크립을 사용해서 실제 스토리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레디스의 루아 스크립 기능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get 커맨드를 여러 개의 루아 스크립으로 쓰면 하나의 레디스 커맨드로 실행된다는 경우입니다. 이 샘플의 경우에는요. 유저 아이디, 라스트 메시지 아이디가 게시되고요. 그 아이디를 사용해서 실제로 레디스상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 오브젝트를 취득하는 스크립을 그렸습니다. 이 커맨드를 루아 스크립을 그려서 하나의 에발 커맨드에서 실현을 시키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루아 스크립은요. 얼핏 보기엔 이 기능이 잘 작동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위에 두 개의 get의 경우에는 실제로 메시지 오브젝트가 되돌아왔는데 실제 루아 스크립에서는 아무것도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즉, 메시지가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샘플의 경우에는 메시지 로스트가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일어난 현상은 랜덤하게 아이디에 관한 데이터를 로스트하거나 아이디와 연동된 데이터가 중복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원인을 조사했더니 루아 스크립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투넘버처럼 문자열에서 숫자로 데이터를 전환을 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아 스크립, 특히 레디스에 포함된 루아 버전의 경우에는 인티저나 부동 소수 점수, 다 부동 소수 점수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MIG에서 생성된 아이디를 올바르게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루아 5.3 버전부터는 정수형도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요. 버전 간의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옛날 버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해결 방법은 자세한 내용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스크립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수기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실제로는 빅 인트를 루아 스크립에서 구현을 하거나 수치로 변환을 시키지 않고
직접치를 비교하는 방법을 시도를 하거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루아 세계에서 데이터 변환을 회피하는 시도를 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직도 흥미로운 문제가 있는데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라인에서는 라이프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개시 초기부터 10년간 분산 시스템 기술에 주력해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더욱더 분산 시스템을 데이터 센터 레벨의 제한을 초월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신뢰성을 갖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그중에 하나로 아이디 생성기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타임스탬프 베이스의 아이디로 변환을 시켜서 빠르고 멀티 데이터 센터 레벨에서 스케일러블한 아이디 생성기를 가능케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발견한 버그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클락 드리프트나 부동소수 점수 표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새로운 기능을 자신의 서비스에 도입할 때에는 클라이언트 서버뿐만 아니라 각각의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어떤 내부 구현으로 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을 함으로써 구현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점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